자, 이번 시간에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요, 일단 2차 정사 행렬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성질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는 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외우는데 초점을 두셔야 되겠고, 선생님이 증명을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다소 처음에 증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후반부에 선생님이 다시 역행렬과 케일리 해밀턴 또 영인자와 케일리 해밀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시 증명을 할 때 또 한 번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케일리 해밀턴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면요. A, B, C, D를 성분으로 갖는 2차 정사 행렬 라지 A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라지 A 행렬을 가지고 라지 A 행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면 그 결과값이 무조건 영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입니다. 일단은 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이 보시면 A 행렬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또 A 행렬에 A와 D 행렬을 더하고 그 다음에 A 행렬에 다시 곱해서 빼고 그 다음에 AD-BC 라고 하는 이 실수값을 단위 행렬에 곱해서 더하면 그 결과가 영행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짜 2차 정사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영행렬이 나올까? 우리 바로 증명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A 행렬은 A, B, C, D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주어진 이 2차식이 성립함을 밝혀라 이랬어요. 자, 직접 증명법에 의해서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데 바로 주어진 A 행렬의 성분을 일일이 대입해서 좌변을 전개한 것이 과연 우변처럼 영행렬이 나오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넣어서 우리 계산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A, B, C, D라는 행렬을 직접 대입하면 A, B, C, D 그 다음에 또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또 A 플러스 D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자, 단행렬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니? 1, 0, 0, 1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과연 좌변식을 전개했을 때 또 그리고 정리했을 때 우변처럼 영행렬이 나올까? 자,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죠. 행렬 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C 이렇게 쓸 수 있고 AB 플러스 BD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또 AC 플러스 CD 이렇게 쓸 수 있고 행렬 하니까 BC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떻게 하죠? 바로 A의 제곱 플러스 AD 이렇게 쓸 수 있고 AB 플러스 B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AC 플러스 CD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AD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마이너스 어떻게? AD 마이너스 BC 0, 0,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갖다 우리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걸 뭐 한 행렬식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의 계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A의 제곱 플러스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A의 제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C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BC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까? 플러스 이렇게 고쳐놓고 자, 여기 이렇게 지워져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AD, 플러스 AD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아, 그랬더니 진짜 여기가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1행 2열의 성분을 한번 비교해볼까?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플러스 AB 또 마이너스 AB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BD 여기 마이너스 BD 역시 여기 0 이렇게 하니까 0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지우자 AC AC 그 다음에 CD CD 지우자 0 되었죠. 또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마이너스 AD 플러스 AD 지워졌다. 그래서 영행렬이 나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2차 정사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가지고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 하니까 진짜 영행렬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행렬식은 무조건 외워서 어떠한 행렬식도 다음과 같은 틀에만 넣으면 영행렬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A가 K 이꼴이 아니면 역도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A가 K 이꼴이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훈련을 좀 시킬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다음과 같은 조건 명제를 배우는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훈련해 볼까? 먼저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일 때 자,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라는 이러한 조건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요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명제의 역을 갖다가 한번 써볼까요? x의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거짓이 되겠죠.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실수 x일 때 x의 제곱이 1 그리고 단 x가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때는 어떻습니까? 요때는 바로 참이 되겠죠. 자, 왜 참이 될까? x의 제곱이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을 붙였으니까 유일하게 x는 1만 되겠죠. 그건 좌변과 우변이 같은 바로 동치의 형태를 가진 조건 명제이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행렬을 켈리 해밀턴식으로 옮겨서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행렬이 A, B, C, D라고 정의를 했을 때 A, B, C, D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A 플러스 D가 4이고 또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5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E는 영행렬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케일리 해밀턴식에 의해서 케일리 해밀턴식이 뭐야?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D 4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4A AD 마이너스 BC 그러니까 마이너스 5 E는 영행렬 성립하죠. 그래서 요거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E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과연 바로 A 플러스 D는 4고 AD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 되니 물어봤더니 우리가 단위 행렬을 포함한 2차 행렬식은 언제나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A 마이너스 5E 그리고 A 플러스 E는 영행렬이야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행렬이 영행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가 5이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또 A 플러스 D가 A 플러스 D 즉 요 켈리 해밀턴식으로 본다면 행렬의 1차항의 개수가 4이고 또 단위 행렬의 개수가 마이너스 5일 때 혹은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어떻게? A 마이너스 5E와 A 플러스 2가 0인자일 때, 즉 0인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A 마이너스 5E와 A 플러스 2가 0인자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A 플러스 D가 4 마이너스 플러스 4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5일 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x의 제곱이 1일 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구조처럼 바로 이 A를 이용한 이 영행렬이 되는 2차 행렬식의 결과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A 플러스 D가 4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조건을 다는 거야. 어떻게? A가 K 이꼴이 아니야. A가 K 이꼴이 아니면 유일하게 A 플러스 D가 4이고
AD-BC가 마이너스 5인 경우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성립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즉, 영행렬이 되는 2차 행렬식만 보고 무조건 1차항의 개수가 주어진 2차 정사 행렬에 A 플러스 D의 값이 4고 AD-BC의 값이 마이너스 5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A가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라고 하면 유일하게 이 경우밖에 생길 수 없으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A 행렬이 A, B, C, D로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행렬이 되는 2차의 행렬식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영행렬이 되는 2차 행렬식을 보고 A 행렬을 한 가지로 단정 짓는 것은 안 된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0, 1, 2라고 했고요.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케일리 해밀턴식에 의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영행렬이 되는 2차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2차식을 보고 A를 한 가지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 2차식을 만족하는 A 행렬 중에는요. 지금처럼 단위 행렬을 대입해 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3E 플러스 2는 영행렬이 되어서 A는 단위 행렬일 수도 있고 또 A는 여기에다가 이 2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 2도 넣어보면은 실제적으로 영행렬이 나오니까는 결국은 넣어봐요. 그러면 이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이 플러스 2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영행렬 맞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1, 0, 1, 2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예가 존재하므로 우리가 여기 성립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케일리 해밀턴을 배우는 문제의 패턴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행렬에 고차식이 나오게 되면은 케일리 해밀턴을 떠올리셔야 돼요. A의 n승, 즉 A의 3승, A의 4승, A의 5승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케일리 해밀턴을 떠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행렬식은요, 모든 고차의 행렬식은 바로 1차의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PA 플러스 QE 꼴로 표현할 수 있어. 이때 케일리 해밀턴이 이 고차의 행렬식을 1차의 행렬식으로 바꾸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이 부분도 좀 간단히 설명해 보면 우리가 A의 n승이라고 하는 고차 행렬식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2라는 2차의 행렬식으로 나눠보면 그때 몫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항식에서도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1차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얘가 뭐예요? 바로 영행렬이 되는 2차식, 케일리 해밀턴식으로 얻어낸 영행렬이 되는 2차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 1차의 행렬식인 PA 플러스 QE 꼴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식이 고차 행렬식을 1차 행렬식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문제 유형은요. 케일리 해밀턴의 그 본질적인 역의 성립 여분 있죠. 역의 성립 여분. CH, 케일리 해밀턴의 역의 성립 여부.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예요. 여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유형을 직접 같이 풀어보면서 케일리 해밀턴을 좀 더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케일리 해밀턴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외워줍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2는 영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A가 K 이꼴이 아니면 역도 성립한다. A가 K 이꼴이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보니까는 A 행렬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A의 40승을 구하래요. 40승. 바로 고차 행렬식이죠. 이것을 진짜 40번 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좀 더 단순한 형태, 즉 PA 플러스 QE 꼴로 고쳐 놓으시면은 A 행렬은 가르쳐 준 것이고 또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1001 실질적인 성분값이 존재하는 행렬이니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A라는 행렬을 갖다가
고차의 행렬식의 견인차인 케일리 해밀턴, 즉 2차식으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케일리 해밀턴을 적용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고 ad 마이너스 bc 이러니까 플러스 2는 영행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40승을 2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2차식을 구했으면 우리 3차식을 한번 유도해 볼까? 3차식을 어떻게 유도하지? 변변히 곱해주세요. 변변히 a라는 행렬을 곱해 볼게요. 양변에 a의 3승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는 0의 행렬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양변에 a 행렬을 곱해주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잘 째려보면 요 부분이 요 부분과 같아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살짝 대입을 해놓고 보니까 a의 3승 마이너스 2는 영행렬이 되어서 a의 3승은 2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40승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a의 40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승의 전체의 13승 그리고 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의 3승이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의 13승은 단위 행렬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단위 행렬 곱하기 a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a의 40승을 바로 1차의 행렬식인 a로 표현할 수 있어. 이때 p의 값은 1이고 q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a의 400승이 나와도 언제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특징, 행렬에서는 이런 순환성을 갖는데 이거 마치 말이야. 참고로 우리 10가에서 오메가의 성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의 성질. 여러분 참 어려워하는데요. 3차 방정식을 풀 때 나타나는 허근, 이 허수의 순환성을 가지고 바로 오메가의 성질이라는 부분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행렬에서도 이런 순환성이 생기는데 참고로 이런 걸 좀 외워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외우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영어 수거 왜 외웁니까? 아무래도 좀 빠른 해석을 위해서 또 빠른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영어 수거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적어드리는 거 힘들더라도 우리 같이 외워보려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좀 지워놓고요. 다 같이 좀 외워보자. 슉슉슉슉슉 지웠어요. 자, 칠판을 깨끗하게. 자, 이번에는 이런 거 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행렬식을 정리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왔어. 다시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a의 3승은 단행렬이 됩니다. 아시겠죠? 또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행렬이 영행렬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a의 3승은 마이너스 2 행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a의 4승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의 공식처럼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케일리 해밀턴의 역의 성립 여부를 묻는 그런 문제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자,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 행렬이 PQQP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PQQP. 자, A 행렬의 성분이 두 종류로 한정되어 있고요. 또 여기 잘 보니까 Q가 0보다 크다. 자, 이 조건을 왜 줬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또 단위 행렬은 1, 0, 0,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말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 2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을 만족할 때 PQ의 값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이 a 주어진 2차 행렬식을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 2는 영행렬이야 한 것을 인수분해하니까 a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8, 2와 또 a 마이너스 2, 2는 영행렬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a가 8, 2거나 5와
A가 2이거나 와 A-8, 2와 A-22가 0인자거나 0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는 말이야. A가 8, 2일 때, A가 2일 때, 그 다음에 A-8이 A-2가 0인자일 때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 PQ, QP를 구하면 되겠지. 그런데 딱 보니까 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8, 2라고 하는 것은 8, 0, 0, 8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가 양수가 아니잖아. 너는 안 돼. 이 얘기야. Q가 양수라는 얘기는. 그러면 A가 2, 2. 그러면 얘는 뭐야? 2, 0, 0, 2니까 너도 안 돼. Q는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A-8, 2와 A-2가 0인자여야 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2차의 행렬식은 이것을 켈리 해밀턴의 식으로 이용해서 만든 A의 제곱 마이너스 2P A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2는 영행렬이라는 영행렬이 되는 2차식과 주어진 이 2차식이 동치가 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에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2P는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은 16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의 값은 5가 되겠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니까 25 마이너스 Q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또 Q의 제곱은 얼마? 9가 되어서 Q의 값은 3이다. Why? Q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PQ를 한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PQ의 값은 바로 P의 값은 5가 되고 Q의 값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의 풀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실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결국 제곱을 해보고 A 대신에 PQ, QP를 넣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줘도 P의 값이 5, Q의 값이 3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푼 것처럼 케일리 해밀턴을 푼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하게 계산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해봤어요. 자, 마찬가지의 문제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는데 예제 3번과 예제 2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제 2번에는 Q가 0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A가 죽었다 깨어나도 K 이꼴, 즉 A가 8, 2나 A가 2, 2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제 3번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죠. 즉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성분, 두 종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2차 정사 행렬이고 또 영행렬을 만족하는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역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로 첫 번째, 케일리 해밀턴의 식이 적용되는 그러한 형태, 즉 A가 K 이꼴이 아니라면 하는 방법과 또 케일리 해밀턴의 식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즉 A가 K 이꼴이라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원화시켜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A가 K 이꼴이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의 식에 역이 성립되니까, 즉 이 A 행렬로 만들어낸 케일리 해밀턴 식에 의해서 유도된 2차 행렬식,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2A, 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2는 0 행렬과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2는 0이 같은 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것은 4라고 그래야 이야기할 수 있고 A의 제곱, B의 제곱은 3이라고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은 2가 될 거고 여기다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이 되어서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B의 순서쌍을 한번 나열해보면 A, B의 순서쌍이 A가 2일 때 그 다음에 B는 1일 수도 있고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K 이꼴이다 라고 아예 가정을 해버렸으니까 이 문제는 바로 이 단위 행렬을 포함한 2차 행렬식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또 뭐가 되는 거야? 4A 플러스 3, 2는 0 행렬을 인수분해해버리세요. A 마이너스 3, 2와 또 A 마이너스
2는 영행렬로 쓸 수 있죠. 근데 A가 K2꼴이라고 확정을 지었으니까 여기다 K2꼴 넣어버리면 단위 행렬의 배수꼴이 나오겠죠. 여기다 K2꼴 넣으면 단위 행렬의 배수꼴이 나오니까 이 행렬은 영행렬이거나 아니면은 단위 행렬의 배수꼴이니까는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영행렬이 되는 단위 행렬의 배수꼴이 될 수 있는 건 이 자체가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영인자는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이 3, 2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고 또 A라는 녀석이 2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A가 K2꼴이 아닌 상태에서 이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둘이 영인자 관계여야 하는데 A가 K2꼴이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A는 3, 2가 되어서 영행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영행렬이면 A-2가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지 않습니까? 영행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는 3, 2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A는 2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A 행렬은 뭐가 되는 거야? 3, 0, 0, 3이 될 수 있고 또 A는 1, 0, 0, 1이 될 수 있죠. 그러면 A와 B의 small a, b의 순서쌍은 바로 3하고 0 그리고 또 1하고 0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순서쌍이 나온다.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네 가지.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2, 1, 2, 1, 3, 0, 1, 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어떻게? 대입을. 자,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푸는 거야.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위에 있는 식을 살짝 볼까요? 자, 4A 플러스 3E는 0에다가 실제로 대입을 해요. 그래서 K2 제곱 마이너스 4K2 플러스 3E는 0 이렇게 해가지고 K의 제곱 2 그 다음에 4K 2 플러스 3E는 영행렬.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E는 영행렬. 자, 2는 영행렬이 될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실수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 그러면 K 마이너스 4, 3.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은 0. K의 값은 3이거나 1. 자, 그리고 이 K의 값이 결정됐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A는 3, 2. A는 2 이렇게 구하는 걸 이제 정석풀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켈리 해밀턴이 교과과정 외적인 요소다. 순수하게 뭘로만 풀겠다? 바로 행렬의 연산만 가지고 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동일한 풀이 방법이 나온다면 켈리 해밀턴의 정의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A가 K2꼴일 때 이 녀석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가 3이거나 A가 2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켈리 해밀턴을 잘 모르는 아니면은 켈리 해밀턴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인데 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 2번 문항을 보시면은 A가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고요. 지금 보니까는 3차 행렬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1차의 행렬식으로 고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고차의 행렬식이 주어졌는데 그 결과값이 바로 이렇게 1차의 행렬식으로 나타났다. 자, 이 문제도 원래 푸는 방법은요. A의 3승 구하고 A의 제곱 구하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 좌변과 우변을 연립방 정식으로 푼다라는 게 기본 원칙 풀이가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세제곱 구하는데 한 3분, 이 제곱 구하는데 한 1분, 그 다음에 이거 다 계산해서 연립하는데 또 2분. 이러니까 한 5분 걸릴 거란 말이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고차식과 1차식의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켈리 해밀턴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켈리 해밀턴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A의 제곱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D 하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니까 플러스 2는 영행렬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의 3승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눈에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해줘. 그러면 a의 3승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는 영행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니까 a의 3승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영행열. 이거 뭐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니, 똑같죠? 그러니까는 바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영행열. 따라서 a의 3승이 바로 마이너스 2행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렸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겠어요. 됐죠? 자, 어쨌든 이 과정이 나왔으니까 a의 3승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a의 3승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a의 제곱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 식 자체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보면 준식이 좌변의 준식은 a의 3승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3 a 제곱 대신에 자 요거 정리를 좀 할까? a의 제곱은 a 마이너스 2 이걸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a 마이너스 2 플러스 4a 플러스 2 자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3e 플러스 4a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랬더니 일단 지울 건 지워버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니? 요거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네. 요거랑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e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이 결국 xa 플러스 y2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x의 값은 1이 되겠고 y의 값은 3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이 풀이도 길어요. 우리가 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 풀 때 언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바로바로 쓰는 거야. 바로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영행열이라는 게 참 유리한데 이게 이로운데 이게 뭐냐면은 주어진 3차 행렬식을 써볼게요. a의 3승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라는 3차 행렬식을 2차 행렬식으로 직접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a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a의 3승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빼주니까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a의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 마이너스 2라고만 쓰면 안 돼요. 2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행렬에선 상수만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a 행렬 더하기 3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항상 a 더하기 3, 2 이런 식으로 꼭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마이너스 2a의 제곱 자, 얘랑 곱해서 요 아래다 쓴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e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변변입 또 빼주시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될 거고 플러스 3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래의 3차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e 그리고 나머지가 a 플러스 3e가 되는데 결국은 얘가 영행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행열이 되고 1차 행렬식만 남는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요 x와 y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풀이 방법은 다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만 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푼다면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계산력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개념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해서 풀면 좀 더 이롭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번 문항풀이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렬 A가 성분 1, 1, 마이너스 1, 1로 이루어져 있을 때 A의 n승이 KA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과 그때의 K 값의 합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PA 플러스 Q 이꼴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Q가 0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최소의 n의 값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 q의 값이 0이 될까? 자, 그러면 말이죠.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A의 1승, 또 A의 2승, A의 3승, A의 4승 하면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최소는 A의 3승까지, 최대는 A의 6승 혹은 8승까지 계산을 해보아야지만 이 규칙이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커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식을 이용해서 먼저 대충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케일리 해밀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D가 2니까 마이너스 2A,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2니까 이 2는 영행렬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살짝 넘겨서 암산으로 A의 3승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A의 n승이 KA 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4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4제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식을 가지고 4차를 유도해야 되는데 자, 이런 방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에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남기고 이것을 제곱하고 우변에 2A가 넘어가니까 2A 전체의 제곱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산해보니까 A의 4승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E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변은 4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A의 4A의 제곱, 4A의 제곱이 지워지고 나니까 드디어 A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E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A의 4승이 마이너스 4E 단위 행렬의 배수꼴이 되니까 결국은 양변에 A를 곱해서 A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과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n의 값은 5가 되겠고 k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k의 값은 1이다. 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왜 말이죠. 선생님, 이 2차식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해 볼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양변을 제곱할 때 A의 제곱만 남기고 얘네들을 넘기지 않고 이것부터 묶어서 제곱을 했습니까? 하는 것은 말이죠. 일종의 느낌이죠. 우리가 보기차식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사실 손대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4승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보기차식을 풀게 되면요. x의 4승 플러스 이 4라는 상수값을 보면서 4x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성질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없었던 놈이 계산하니까 4x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2 전체의 제곱과 요 뒷부분이 2x 전체의 제곱이 0이 되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x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x는 0. 뭐 이런 보기차 방정식을 풀어낼 때 얻었던 이 경험을 여기에다가 적용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문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메가 공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기차식의 문제가 행렬식에서도 응용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에 의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면은 어때요? 나무다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4번으로 좀 넘어가 보기로 하겠는데요. 개념 정리 4번 문제에서 행렬 A가 성분값 A, B, C, D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성분으로 이루어진 어떤 2차 행렬식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케일리 해밀턴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케일리 해밀턴의 여기에 존재성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영행렬을 만족시킬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 A가 K 꼴이라며 라고 확정을 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요? 단행렬을 포함한 2차식이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그리고 a 마이너스 2는 영행렬이야 라고 쓸 수 있고, 이때 a 행렬이 0인자가 아니라면 a 플러스 2 혹은 a 마이너스 2가 0인자가 아니라면 0인자가 될 수 없죠. a가 k 이꼴로 확정을 지어버렸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영행렬이거나 이것이 영행렬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a는 2이다와 a는 플러스 2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k라고 하는 숫자는 요 개수값들을 따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거나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k 이꼴로 확정하는 순간 답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그때의 k 값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1번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자,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a와 d의 수조합은 많을 텐데, 이 2차식을 만족하는 수의 조합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 a가 k 이꼴이 되는 것을 찾아보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로서 a 플러스 d의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0, 0,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d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즉,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a가 k 이꼴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a가 k 이꼴이 아니라는 것은 켈리 해밀턴의 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영행렬이 되는 2차식이 한 가지밖에 없는 유일성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즉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d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는 유일성에 의해서 2번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라고 했으니까, 즉 켈리 해밀턴식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죠.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a라는 것은 k 이꼴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거고, 아까 k 이꼴로 표현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아니면 a가 플러스 2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는 무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밖에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은 틀리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켈리 해밀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직도 한두 시간은 더 할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켈리 해밀턴의 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외우는 방법에는요. 꼭 문자를 A 행렬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바꿔보자. T 행렬이 뭐 P, Q, R, S라고 한다면 이때 켈리 해밀턴의 식이 적용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니? T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ST는 더하기 PS 마이너스 QR E는 영행렬이야. 이렇게 문자를 바꿔서도 한번 외워보시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켈리 해밀턴을 쓰는 이유예요. 즉 A의 n승을 MA 플러스 N 이꼴로 만들어낼 때 바로 고차 행렬식을 1차의 행렬식으로 표현할 때 이 켈리 해밀턴의 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켈리 해밀턴의 역의 성립 요건이란 부분이 무엇이냐. 즉 A가 K 이꼴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근거가 있을 때 켈리 해밀턴의 식으로 얻어진 2차식과 그리고 영행렬이 되는 2차식의 유일성, 한 가지 동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관계에 의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의 성립, 역의 성립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켈리 해밀턴의 성질을 좀 요약해봤고요.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